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폭락 언제 오나요? 폭락 조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지인과 전화통화를 했는데 지인이 하는 말이 6억 정도 하는 아파트가 3억 정도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6억 되는 아파트가 3억이 된다. 물론 지금 서울 일부 지역이나 지방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배 정도 오른 아파트도 있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6억 같으면 뭐 중위권 뭐 그런 아파트를 볼 수 있는데, 그런 아파트가 만일에 3억이 왔다. 자, 어떻게 되겠는가? 뭐 그때 살 생각도 있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사태가 오면죠, 아파트가 문제가 아니고 전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도 온전하지 못하다. 저는 아파트 뭐 폭등론자도 아니고 상승론자도 아니고 하락론자도 아닙니다. 현재 이 상황을 파악하는, 분석하는, 공부하는 입장인데, 6억짜리가 3억이 된다. 그러면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세상이 옵니다. 그런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금융위기도 그 정도는 아니었죠. IMF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정도의 가격이 오지 않았겠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상황이 와서도 안 되고 오기가 쉽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동산 폭락, 아파트의 폭락 조건은 뭐냐? 제가 봤을 때는 규제와 공급과 그 다음에 금리, 흔히 말하는 유동성이죠. 이 세 가지 조건이 충분히 만족되면 폭락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겠죠. 쉽지가 않습니다. 규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규제의 힘으로 있죠. 어느 정도 가격을 억누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공급이나 금리가 있죠.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면 오히려 부작용만 키울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공급 같은 경우에도 적정 공급, 물론 이 공급이 있죠. 아주 많으면 뭐 규제라든지, 보통 규제라는 것은 상승에 대해서 규제를 하지 하락에 대해서 규제를 잘 하지는 않죠. 물론 뭐 대출 금리를 많이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금리적인 문제고, 그래서 공급이 충분하면 제가 볼 때는 폭락이나 안정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유동성입니다. 그렇죠? 시중의 금리도 많이 지금 초저금리죠. 상가에 관심이 있는 분은 알겠지만 상가는 지금 금리가 거의 2.5% 내외입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상가 시장으로 규제가 지금 부동산 아파트에 많으니까 상가 쪽으로 이제 또 투자가들이 눈을 돌리지 않나, 실제 그렇게 좀 이동하고 있는 모습도 간간히 들립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 초저금리 사회에서는 있죠, 규제가 많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걸 완전히 하락시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22년까지는 초저금리가 유지될 거라는 게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면 과연 폭락 조건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락 조건은 물론 이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크게 봐서는 이 세 가지 조건이, 이런 조건이 맞아지면 폭락이 올 수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규제가 충분하다. 규제가 엄청나게 많다 이거죠.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시장이 좀 뜨거운 이유가 이 규제가 충분하지 않아서 제가 볼 때는 뜨겁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규제는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문제는 이제 뭔가 하면 지역마다 있죠. 공급이 충분하냐, 아니면 공급이 부족하냐, 여기에 상당수 영향을 미치죠. 설사 공급이 어느 적정 수준이라 하더라도 금리가 초저금리이기 때문에 문제다. 근데 규제도 충분하고 공급도 충분합니다. 그와 더불어 금리도 고금리다. 자, 이런 조건이 만족되면 제가 볼 때는 폭락이 올 수 있지 않겠는가. 폭락은 아니더라도 부동산은 안정화될 거고, 어떻게 보면 좀 하락하는 형태가 되겠죠.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락 시기를 겪었던 IMF라든지 금융위기 같은 경우에, 그때는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만족됐을 수도 있고, 특정한 조건이 있죠. 아주 지나치게 과할 정도의 상황이 되면 폭락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일단 서울부터 먼저 보면,
서울은 제가 볼 때는 지금 규제는 충분합니다. 그렇죠? 지금 규제 물론 앞으로 더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만은 규제는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정도만 하더라도 차고 넘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급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 저는 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죠? 서울 1000만 인구 같으면 연한 5만 가구 정도는 공급이 돼야 되는데 공급을 하긴 합니다만은 서울이 아니고 물론 서울이 합니다. 좀 경기도 쪽 있죠. 외곽지에 공급을 하다 보니까 살고 싶어하는 그런 지역에 공급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운 면이 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초저금리죠. 초저금리가 22년까지 유지된다는 게 뭐 미국 패드나 뭐 국내 하는 총재 같은 경우에도 특히 미국의 패드 같은 경우는 파월 의장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22년까지는 초저금리를 유지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인플레이션도 용인할 생각이 있다. 용인할 생각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당분간은 아파트가 뭐 거기에 떨어질 리는 없을 것 같다. 오르면 올랐지 떨어질 리는 많지 않다 하는 게 공급이 부족하고 금리가 상당히 낮다 이거죠. 물론 금리가 낮은 것도 있지만 시중에 뭡니까 재정정책의 뭐 그러한 결과론적인 생각에서는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다 이거죠. 그래서 3천조의 돈이 풀려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니까 쉽게 서울 지역에 폭락은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이고 투자에 하시는 데는 참고만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대구는 어떻게 되느냐? 대구는 지금 볼 때는 뭐 규제는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인데 물론 서울 경기도만큼 규제가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번 7.10 대책에 일단은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는 대부분 적용이 되니까 그렇게 봤을 때 대구 같은 경우는 규제는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충분하다. 공급은 어떻게 되느냐? 서울 같은 경우는 공급이 부족하지만 대구 같은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이죠. 분양이 2만 세대 이상 분양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1년 하반기부터는 입주 물량이 제가 볼 때는 이제 늘어납니다. 22년도, 23년도 해가지고 갈수록 이제 입주 물량, 분양 물량이 아니고 입주 물량이 어느 정도 충분하다. 이렇게 봤을 때는 공급도 규제와 공급은 폭락 조건에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금리 같은 경우 이게 문제가 되죠. 초저금리다. 서울 지역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2년까지는 초저금리가 유지될 거다. 자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조건 중에서 지금 두 가지 조건이 어떤 부동산 폭락, 아파트 폭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그래 봤을 때 이 공급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이제 문제가 되는데 특히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그동안 제가 한 유튜브 한 지가 한 8개월 정도 됐는데 분양권 시장이 좀 위험하다. 분양권 시장은 변수가 너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양권 시장이 지금 불과 며칠 되지 않았는데 벌써 매물이 좀 나온다는 것은 7월 11일 날 대책 발표 나와서 분양권 시장이 조금 물론 몇몇 지역으로 나왔습니다만은 물량이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분양권 시장이 일단은 좀 위축이 될 거고 사실 퇴로가 좀 없습니다. 물론 실입주자는 상관이 없습니다. 입주 보존 등기를 하고 자기가 들어가서 살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투자를 생각하시고 6개월 후에 분양권 전매를 생각하시는 분이 이제 좀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지 않겠는가. 물론 향후에 그 아파트가 완공되고 입주를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자금 여력이 되시는 분은 버티면 되죠. 흔히 말하는 속된 표현으로 존버하시며 뭐 향후에 있죠. 3년 뒤나 5년 뒤 되면 다시 원상 회복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만일에 그런 등기를 칠 수 있는 어떤 자금 여력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좀 낭패를 보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대구 시장은 분양권 시장이 상당히 어려움을 처할 수도 있고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고 그다음에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물론 그것은 지역마다 다르죠. 구마다 또 다릅니다. 상황이. 그래서 자기가 투자하고자 하는 지역 내지는 실거주하고자 하는 지역에 입주 물량이 많다.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산 지역을 보면 부산 지역도 규제는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충분하다. 그렇죠. 제가 보통이라고 했는 거는 대구에 비해서, 대구는 그래도 뭡니까? 수성구가 토기과일 지구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 이렇게 했고, 부산은 지금 뭐 710 대책 그 전국적인 규제 외에는 딱히 규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규제로만 봐서는 제가 볼 때는 충분합니다. 그렇죠. 공급도 부산 같은 경우 그동안 충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부산하고 대구 시장은 또 틀리죠. 부산 같은 경우는 학군이 이렇게 좀 퍼져 있는 경향이 있고, 대구 같은 경우는 수성구의 그 핵심 지역에만 학군이 좀 몰려있는 듯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또 상황이 해석이 달라집니다. 근데 부산도 마찬가지로 초저금리를 유지한다. 자,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서울, 대구, 부산 이렇게 봤을 때는 대구, 부산이 조금 서울보다는 조금 더 위험하지 않을까. 그렇지만 초저금리가 유지되는 이상은 완전한 폭락은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대구가 분양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렇지만 위 조건 외에 있죠. 예외적인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 금융위기입니다. 그렇죠. 금융위기가 오면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규제, 공급, 금리 이게 다 의미가 없죠. 모든 것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 금융위기가 왔다는 것은 시중에 돈이 마른다 이거죠. 돈이 없어진다. 금융의 위기라는 것은 돈의 위기이기 때문에 돈이 없어진다 이거죠. 없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부동산이 폭락을 할 겁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 되든 뭐 여러 원인이 될 수 있겠죠. 경제가 침체돼 가지고 어느 순간입니까 자영업자라든지 아니면 일반 가정에서 융자를 더 이상 우리가 갚을 수 없다.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없다. 그래서 뭐 금융위기로 전이될 수도 있고, 뭐 코로나 사태를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수출이 잘 되지 않아 가지고 뭐 내수경기가 침체하거나 뭐 여러 가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이 파산할 수도 있고. 그래서 금융위기가 올 수 있고, 원인은 어떤 거든 간에 일단 금융위기가 오면 방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규제나 공급이나 금리 이런 게 다 의미가 없어지죠. 그때 되면 부동산은 상당수 이렇게 폭락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큰 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인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나가지고 부동산 폭락 언제 오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6억 정도 하는 아파트가 3억이 됐다. 그러면 상상하기도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금융도 부실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게 되고 기업도 파산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 같은 경우도 뭡니까 직장이 흔들리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오지 말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설사 아파트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좀 침체하더라도 어느 정도 경착륙을 해야 되지 급격하게 하락하게 되면 산업 전반에 우리 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부동산의 폭락은 바라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폭등도 바라지 않고, 그래서 물가 상승분 정도로 약간 오르거나 물가가 내리면 뭐 약간 내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 가장 우리 삶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오늘 부동산 폭락 조건,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만족되거나 아니면 특정 하나의 조건이 아주 급격하게 높아지면 폭락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예외적인 것은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 부동산 폭락은 올 수 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이번 시간은 부동산 폭락 조건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